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미국에 있는 거대한 바위산에 새겨진 큰 바위 얼굴을 찾았습니다. 이러한 큰 바위 얼굴들은 오늘날 미국의 시대 정신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바위 얼굴의 의미를 되새기는 의미에서 우리나라 홍천군에 있는 해발 1051m의 가리산 정상의 큰 바위 얼굴을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큰 바위 얼굴에 얽힌 여러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무더웠던 여름을 보내고 날이 선선해지자 오랜만에 춘천과 홍천 사이의 가리산 정상을 향해 한 발 한 발 오릅니다. 그리고 정상에 올라 그간 잊고 지내던 큰 바위 얼굴을 만납니다. 옆에서 보면 마치 살아있는 듯한 인자한 큰 바위 얼굴에 반가움을 표합니다. 이를 보며 오래전 뉴욕 인근의 예일대학에 머무는 동안 방학 등을 이용하여 북미 대륙을 4차례나 횡단하는 등 무려 82,000여 킬로를 자동차로 달리며 만난 많은 것 중에서 오랫동안 머리 어느 한 구석에 잠자던 미국의 큰 바위 얼굴들 곁을 지나던 생각이 떠오릅니다. 하여 당시 여행하며 만난 큰 바위 얼굴들의 추억과 그간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먼저 뉴햄프셔주의 큰 바위 얼굴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이곳은 2번이나 방문합니다만 처음에는 캐나다 대서양 연안 지방을 방문하기 위해 광대하고도 아름다운 단풍으로 뒤덮인 미 캐나다 국경을 통과하기 전에 찾았던 일이고, 또 한 번은 눈이 펑펑 내리던 추운 겨울 미 동북부의 화이트 산맥을 등산하기 위해 미 남부 루이지애나 대학의 개건 교수로 있으면서도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온 군 동기생과 동행했던 일입니다. 하긴 그는 서울대 학생 시절 산악회장을 지낼 정도였으니 산에 대한 그의 열정은 알아줄만 했지요. 이곳의 큰 바위 얼굴은 우리 교과서에 등장할 정도로 너무나 생생한 작가 나다니엘 호손의 소설 이야기는 아직도 재미나게 기억합니다. 주인공 어니스트는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이 마을 출신으로 저 바위를 닮은 위대한 사람이 나타난다는 전설을 듣고 성실히 살아가죠.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마을 출신의 갑부, 장군, 정치인 등이 노후를 맞아 기양할 때마다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는 소문이 무성했지만 그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실망할 뿐이었죠. 그러는 사이 주인공도 늙고 이름난 글을 쓴 시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그를 찾아가나 큰 바위 얼굴을 닮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때 시인은 마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며 주위의 존경을 받는 주인공 어니스트야말로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고 외칩니다. 그럼에도 그럴 리 없다는 주인공 어니스트는 언젠가 나타날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을 기다립니다. 이렇듯 바위 얼굴에 생명을 불어넣은 세계적인 명저, 주홍 글씨 등을 남긴 작가 나다니엘 호손의 소설을 어린 시절 읽고 감동을 먹은 이래 어니스트처럼 성실히 살려고 노력을 하기는 했지요. 동시에 주인공 어니스트처럼 우리 공동체를 넘어 세상 모든 이에게 희망을 안겨줄 위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마음은 여전합니다. 그런데요, 큰 바위 얼굴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2003년 5월 3일 심한 폭풍으로 그 모습을 잃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에서 귀국한 그 다음 해의 일이었죠. 붕괴 조짐이 오래전부터 나타나 이에 대한 대비는 하기는 했지만 전문가들의 조사 결과 비바람으로 인한 풍화와 오랜 침식이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마에서 턱까지 13m에 이르는 바위는 세계에서도 사람의 얼굴을 가장 닮았다는 평가를 받아온 큰 바위 얼굴이 돌연히 사라져버렸다는 현실에 마을 주민들은 충격과 동시에 상실감에 큰 슬픔을 느끼고 큰 추모 행사를 열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곳을 직접 가본 나로서도 허전함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큰바의 얼굴은 그냥 사람의 형상이 아니라 자연이 준 선물로 이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이를 아는 모든 이에게 희망과 위로 그리고 존경과 사랑 등을 안겨주었던 중요한 존재로 여겨왔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을 잃은 것처럼 아픔을 느꼈을 정도였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1945년 뉴 햄프셔주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주의 상징으로 선언될 정도로 주의 자랑이자 정체성의 주인공이었죠. 그러나 이러한 붕괴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어서 대체형 모조 형상 제작 등 다양한 복원책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죠. 주지사 등은 방문객들이 사라진 모습을 보러 오지 않아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여 복원을 논의합니다. 그러나 큰바의 얼굴의 노인은 인간에 의해 창조되지 않고 자연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기에 새롭게 가짜 얼굴을 만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리하여 기념공원과 조형물 그리고 박물관 등을 세우기로 합니다. 2만 5천 년이나 되는 큰바의 얼굴을 기념하는 창의적인 광장과 박물관을 세워 큰바의 얼굴 노인의 유산, 그를 만든 지질학과 암석, 구조역학 등을 과학적으로 대중에게 알리는 일을 합니다. 이러한 일에 아쉬움은 컸지만 자연의 이치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며 다음에 큰바의 얼굴로 발길을 돌립니다. 이번에는 살고 있던 뉴욕에서 가까운 뉴헤이븐에서 출발하여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을 넘어 멕시코시티의 아즈텍 고대 문명을 답사하고 태평양을 따라 북상하다 다시 대륙을 횡단하여 귀가하는 긴 자동차 여정에 나섭니다. 도중에 애틀란타에서 피자 가게를 운영하는 고교 동기생을 만나 스톤 마운틴을 둘러봅니다. 참으로 애틀란타는 볼 곳이 많은 유서 깊은 도시임을 피부로 느낍니다. 우선 애틀란타 시내 여러 명소를 둘러봅니다만 이곳에서 동쪽으로 약 35km 떨어진 스톤 마운틴 파크에 거대한 바위산에 새겨놓은 4년여에 걸친 남북전쟁 당시의 남군 영웅들을 만납니다. 대평원에 솟은 세계 최대 화강암 바위 위에 조각된 남군 지도자 제퍼슨 데이비스 남부연방 대통령, 로버트 리 남군 총사령관, 남군의 가장 유능한 장군으로 전투 중 전사한 리 장군의 오른팔인 스톤윌 잭슨의 기마상은 회장의 모습이 아닌 늠름한 승마 자세의 당당함을 느낍니다. 이 기마상을 보면서 용맹한 군인 모습을 보인 장군과 비록 패전으로 후위를 도모하며 도망 중에 포로로 잡힌 대통령일지라도 남부를 위한 헌신적인 노력 등등 남부인의 자존심을 지켜준 이들에 대한 경의의 표시임을 봅니다. 이 바위 위의 기마상은 잠시 뒤에 소개하는 사우스다코타주의 큰바의 얼굴에 버금가는 남부의 또 다른 자부심을 갖게 하는 상징입니다. 숱한 세월 이 조각을 완성하기 위해 집념을 불태운 조각가들의 끈질긴 노력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7년에 걸쳐 세 조각가의 손을 거쳐 완성되었다는 그들의 당당한 모습은 비록 전쟁에는 패했지만 그 기계는 상대방을 압도하기에 충분한 자세입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 바위 정상에는 오르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숨결을 느끼는 데에는 모자람이 없었지요. 또한 나중에 들으니 1939년에 제작된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여주인공 스칼렛 오하라로 출연했던 비비안의 의상들이 경매에서 하나 약 15억 원에 팔린 것을 보면 아직 남북 전쟁의 자존심 경쟁은 여전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승리한 북부의 오만함과 패배한 남부의 좌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북부 지도자들은 남부인에 대한 죄과를 묻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전쟁 범죄자가 없는 대규모의 전쟁이었던 것이죠. 즉 남북은 총사령관 리 장군은 전후 버지니아주의 현
워싱턴 앤 리 대학의 총장으로 취임합니다. 또한 남부 대통령을 지낸 데이비스 역시 전쟁 후 테네시주의 보험회사 사장이 됩니다. 이처럼 이들은 전후 인재 양성과 복구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합니다. 이러한 엄청난 적대적 관계를 용서와 화해의 장으로 바꾼 사례는 흔치 않은 일이죠. 이는 우리가 남북 통일 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 보여준 좋은 기감이 아닐 수 없지요. 그럼에도 최근 인종차별과 노예제도와 관련하여 바위의 부조상 제거를 둘러싸고 찬반론이 일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러한 일은 과거에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지만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영원히 없어져야 할 시대적 소명임은 분명합니다. 이제 뉴헤이븐의 예일 대학을 떠나 귀국길에 오릅니다. 미국에 처음 오면서 뉴욕의 자유의 연상을 바라보며 입국 인사를 했듯 마나탄의 고층 건물들을 돌아보다가 자유의 여신상을 향해 안녕이라며 손을 흔듭니다. 그리고 미 대륙을 횡단하고 귀국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의 공항으로 출발합니다. 일단 꼭 들려야 할 곳으로 이미 본 두 군데의 큰 바위 얼굴을 간직하며 남은 러시모아의 큰 바위 얼굴과 크레이지 호수 큰 조각상이 있는 사우스 다코다 주로 방향을 잡습니다. 그것은 미 서부의 수려한 자연을 배경으로 인디언과 서부로 나아가려는 백인이 마지막으로 무력 충돌한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수많은 생명체의 터전이 되는 초원지대가 있는가 하면 생명체가 살기 매우 어려운 불모진 배드랜드를 지납니다. 이는 다름 아닌 국토의 광활성과 다양성을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후 대평원 속에 우뚝 솟은 산맥 봉우리 중의 하나인 러시모아로 차를 몰아갑니다. 이곳으로 향하는 차량은 쉴 새 없이 꼬리를 뭅니다. 이들은 미국 정신과 애국을 상징하는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시어도어 루스벨트, 에브람 링컨 등 4명의 대통령이 차례로 조각된 러시모아로 향합니다. 1년에 평균 약 300만 명 이상이 찾아온다니 알만합니다. 그의 큰 바위의 얼굴은 덴마크 출신 조각가로 애틀랜타의 스톤 마운틴에 남부 영웅을 새긴 거스 보그럼과 그의 아들 링컨 보그럼에 의해 완성됩니다. 연방정부 지원으로 만들어진 조각상은 해발 1740m 높이에 18m의 크기로 실제 얼굴과 거의 흡사한 대형 걸작이죠. 애초에는 워싱턴, 제퍼슨, 링컨을 조각할 계획이었으나 공간이 남아 당시 대통령이었던 루스벨트가 추가되었다는 후일담이 있습니다. 1927년에 시작하여 1941년까지 조각가는 베르리어 완성하면서 미국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됩니다. 애초에는 미국을 처음 횡단한 루이스와 크라크 그리고 인디언 추장 등을 조각하려 했으나 보그롬은 서부 개척사의 이미지를 담은 내용보다는 미국 전체를 상징하는 국민적 영웅을 새깁니다. 한편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을 보는 순간 1905년 일본과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맺어 우리가 일본 식민지 통치하에 들어가는 것을 인정했다는 사실에 씁쓸하기만 합니다. 아무튼 산 전체를 조각해 놓은 것은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 없지요. 만일 거대한 바위가 많은 설악산 등의 인물 조각상을 세운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러시모아산 인근의 코스터 주립공원으로 갑니다. 이 공원은 남북전쟁 당시 큰 전공을 세우고 나중에 인디언 토벌에 나섰다가 1876년 6월 리틀 비콘 전투에서 인디언 연합군에게 패배하여 전사한 조지 암스트롱 코스터 연대장을 기리는 곳입니다. 특히 이곳에는 1톤 내외의 몸무게를 지닌 들소가 드나드는 곳입니다. 수백 마리의 들소가 떼를 지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보다가 가까이 다가온 들소가 달려들지는 않을까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이 부근의 야영장에서
텐트를 치고 하룻밤을 보냅니다. 이어 이튿날 마지막 목표로 삼았던 세계 최대의 산상 조각상으로 기록될 크레이지 호수 조각상이 새겨지는 산을 바라봅니다. 멀리서 바람만 보아도 그 엄청난 규모에 감탄합니다. 그러나 1948년에 시작한 조각상이 언제 완성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높이 172m, 폭 195m로 조각될 조각상은 이제 겨우 얼굴 부분만 보이기 때문이죠. 말탄 인디언 용사가 손가락으로 먼 곳을 가리키는 모습의 주인공은 수족 추장 크레이지 호스입니다. 이는 다름 아닌 미 기병대의 용장 조지 암스트롱 코스터 장군을 괴멸시킨 인디언 영웅이죠. 그런데 인디언 성지 인근 러시모아의 큰 바위 얼굴이 조각된다는 사실에 크레이지 호스는 폴란드의 지오로브스키에게 조각을 부탁합니다. 이에 그가 용단을 내려 일을 시작합니다.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조각가 자식들이 대를 이어 진행합니다. 드디어 1998년 얼굴 길이 27m에 달하는 조각상이 50년 만에 선보입니다. 이는 러시모아의 대통령 얼굴 18m보다 큰 규모죠. 이에 처음에는 어리석인 일이라 여기던 미 정부가 후원금을 제안했으나 인디언의 저항정신과 영혼이 담긴 이곳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그 대신 이곳을 찾는 입장료와 기부금으로 경비를 꾸려갑니다. 아무튼 이 조각성이 완성되면 말을 타고 달리는 거대한 인디언 용사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지금의 속도로 진행된다면 아마도 100년은 더 걸릴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죠. 이를 보던 미국인들도 러시모아가 미국인의 정신을 상징한다면 크레이지 호수는 용기와 현명함 등 인디언의 정신을 상징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을 상징하는 역사적인 현장에 당당하게 자리 잡은 큰 바위 얼굴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서로 다른 사건을 통해 미래를 내다보고 있음을 느낍니다. 다시금 이들 조각상의 뜻을 되새기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큰 바위 얼굴은 누구일까 자문하며 로키 산맥 넘어 태평양을 향해 차를 힘차게 몰아갑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오늘 큰 바위 얼굴을 찾은 이유는 바위 위에 새겨진 인물들의 시대정신과 거대한 산의 정기를 나눠 갖고 싶어서입니다. 자, 그러면 또 뵙기로 하고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